지금 달러가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DXY가 98.8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1원, 3월에 1,500원을 찍었던 걸 생각하면 한 달 만에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아, 환율이 좀 내렸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한 건 파월이 떠난다는 말이 나온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여러분 계좌 안에 미국 주식과 달러 예금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파월 교체가 달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둘째, 달러 약세가 내 미국 주식과 달러 예금에 무슨 의미인지. 셋째, 지금 이 시점에 준비해야 할 시나리오별 전략입니다. 딱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연준 의장이 바뀌면 달러가 바뀌고 달러가 바뀌면 내 자산이 바뀐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달러의 시선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월이 떠납니다. 5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8년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됐고 바이든 때 연임됐고 트럼프 2기 들어서 압박을 받으면서도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납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연준 의장 바뀌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맞습니다.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달러의 방향키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연준 의장은 세계 최대 기축통화의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약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집니다. 이게 바뀌면 여러분의 달러 예금 수익률이 바뀌고 미국 주식 환산 수익률이 바뀌고 해외여행 경비가 바뀝니다. 결국 내 계좌가 바뀌는 겁니다. 이 시점에 달러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DXY 달러 인덱스가 98.8대로 연초 대비 약세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1원, 3월 최고점 1,500원에서 한 달 만에 30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글로벌 자본이 달러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강상류의 수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문이 열리면 물은 아래로 흐르기 시작하고 그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핵심입니다. 3월 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는 3.50%부터 3.75%까지로 또 동결됐습니다. 두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중동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유가가 튀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3월 점도표에서 위원 19명 중 단 한 명도 금리 인상을 점치지 않았습니다. 연내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고 연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3.4%로 제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향은 인하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 그린스펀에서 버냉키로 연준 의장이 교체됐습니다. 교체 직후 달러 인덱스가 6개월 안에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새 의장의 정책 방향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달러를 팔기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이 달러를 누르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는 튼튼하잖아요. 달러가 약해져봤자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맞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는 견조합니다. 근데 달러는 경제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의장의 말 한마디가 달러를 움직입니다. 파월은 8년간 시장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새 의장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이 지금 달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표면만 보면 이건 미국의 인사 문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꺼풀만 벗기면 정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이건 달러의 방향키가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교체가 한국 투자자들의 자산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달러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글로벌 자본이 달러 밖, 신흥국과 위험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글로벌 자본이 이동하면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 높은 나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가 강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면 달러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원화 환산 수익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 주식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나스닥, ETF 이 종목들의 실적은 달러로 표시됩니다. 달러 약세일 때
빅테크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달러로 환산되면 더 크게 잡힙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달러 약세 구간에서 나스닥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달러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릅니다. 환율이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1만 달러를 예금하셨다면 환율 1,500원일 때는 원화 환산 1,500만 원입니다. 환율이 1,400원으로 내려오면 1,400만 원이 됩니다. 달러 이자를 받아도 100만 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달러 예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숫자입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오면 가장 먼저 돈이 흘러드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달러 약세 구간에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담는 게 반도체입니다. 한국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올 때 반도체를 빼고 한국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요즘 안 좋지 않았나요? 거기 들어가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근데 달러 약세는 업황과 별개로 외국인 수급을 끌어들입니다. 업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금 흐름으로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연준 의장 교체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회복됩니다. 한국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는 2차 전지와 IT 성장주입니다. 세 번째, 환해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보유하신 ETF가 환해지 상품인지 환노출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환해지 상품이 환율 손실을 막아주는 대신 달러 약세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반면 환노출 상품은 달러 약세 구간에서 환율 손실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떤 게 맞냐는 건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크해야 할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공식 거론되는 시점. 두 번째, 5월 FOMC 파월 마지막 기자회견의 발언 톤. 이 두 가지 신호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달러의 방향이 갈립니다. 시나리오 1, 비둘기파 의장 선임, 달러 약세 가속. 발생 가능성은 가장 높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고, 그가 임명하는 차기 의장이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비둘기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달러가 1,450원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과 빅테크가 오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QQQ, 달러 약세 구간에서 이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고 한국 반도체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됩니다. 달러 예금 수익률은 줄어듭니다. 마치 강상류에서 댐 수문을 열면 하류 물길이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먼저 파악한 사람이 그 길목에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 2, 독립성 유지, 매파 의장 선임, 달러 강세 유지. 발생 가능성은 중간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 독립성을 지키는 인물이 선임될 경우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한미 금리차 1.25%포인트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방향으로 올라가고 달러 예금 보유자에게는 유리한 구간이 이어집니다. 수문을 잠근 채 상류물이 계속 쌓이는 상황입니다. 물이 넘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압력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파월 교체는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달러 사이클의 전환점입니다. 달러 사이클은 평균 7년에서 10년을 주기로 강세와 약세를 반복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 사이클이 이제 10년을 넘어가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 달러 약세 전환이 나왔습니다. 연준 의장 교체는 그 전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준비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보유자분들은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 달러 약세 수혜주인지 피해주인지 먼저 구분하십시오. 달러 약세 수혜는 나스닥 QQQ, 엔비디아, 테슬라 등 해외 매출 비중 높은 빅테크이고, 달러 약세 피해는 달러 현금 비중 높은 포트폴리오와 환해지 없는 달러 예금입니다. 달러 예금 보유자분들은 지금 환율 수준을 확인하십시오. 1,470원대는 3월 최고점 1,500원 대비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 약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1,400원 아래를 봐야 할 수 있어서 지금 달러 자산 비중을 전략적으로 점검할 타이밍입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은 달러 약세 구간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수요가 달러 약세로 더 커지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자금 유입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달러 흐름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돈이 흘러들어올 길목을 지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연준 의장이 바뀌면 달러가 바뀌고 달러가 바뀌면 내 자산이 바뀐다. 투자는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먼저 인식하고 그 방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정렬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인식의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달러의 시선이 더 좋은 분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파월 교체 이슈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달러 약세가 올 것 같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강세가 유지될 것 같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파월이 떠나고 새 의장이 오면 한동안 그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달러의 시선이 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달러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 뉴스 하나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숫자와 뉴스가 달러를 통해 내 자산에 어떻게 닿는지를 먼저 보는 것. 그게 달러의 시선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